74세 시어머니의 통쾌한 졸혼선언. 제 74년 인생도 꼭 그랬습니다.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끓는 솥에 들어가 익기만 했던 찐 고구마 같았죠. 하지만 오늘 저는 2번 구워 꿀처럼 달콤하고 치즈처럼 고소한 새로운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소리 들은 시어머니, 통 크게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제주도로 진짜 가족여행을 떠난 사이 벌어진 믿기 힘든 실화. 이 사연이 당신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74세 시어머니 박순희의 우아하고 통쾌한 졸혼선언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집의 투명 가구였다. 20년간의 서러움. 조용히 부엌으로 향하는 순이. 제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알람도 필요 없어요. 30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몸에 밴 습관이죠.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이 집은 제가 30년을 남의 집 청소하고 밥해주며 번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 수경이가 들어온 후 저는 제 집에서 고용된 가정부 또는 눈치 보이는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시락 싸는 정성스러운 손, 그러나 초라한 주방 구석의 순이 어머니 방. 손녀들의 도시락을 정성껏 싸고 아침밥을 차려놓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합니다. 처음엔 손녀들이 할머니 고마워요 하고 폭 안겨줄 때마다 가슴이 터질 듯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며느리의 눈빛과 말투는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고용인을 대하는 듯 말이죠. 어머니, 청소는 다 되셨나요? 제가 친구들 초대하는 날이니까요. 그리고 저녁은 정확히 6시 정각에 차려주세요. 애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하거든요.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돼요.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된다. 저는 늘 긴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더 가슴 아팠던 건 한 집에 살면서도 빨래를 따로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빨래는 따로 분리해서 해주세요. 저희 옷이랑 섞이면 곤란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구나. 며느리가 문 앞에서 서성인다. 오랜 가정부일로 저를 괴롭혀왔던 허리는 결국 버틸 수 없을 지경이 되었고 저는 허리 수술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전날 아들의 걱정은 제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수술해야 한대.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 건강, 제 안전, 제 생명은 뒷전이고 걱정하는 건 오직 집안일의 공백이었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옆 병실 할머니는 온 가족이 돌아가며 병상을 지키는데 저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텅 빈 병실에 혼자였습니다.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없었죠.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혼자구나.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허리가 아파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저를 현관에서 맞이한 며느리가 제일 먼저 한 말은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지요? 의사 선생님이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 저희가 한 달 동안 어떻게 해요?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 돈도 많이 들 텐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허리 수술하고 온 지 하루도 안 됐는데 걱정하는 건 돈과 집안일이었습니다. 아, 저는 이 집에서 무료 가정부였구나. 시어머니가 화장실 가려다가 거실벽 뒤에서 멈춰서서 듣는 장면. 그리고 운명처럼 아들 내외의 진심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외식도 눈치 보이고. 좀 그렇긴 하지. 요즘 엄마도 여기저기 아프시고. 요양원은 어떨까?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 제가 늦게 낳은 손녀들 숙제 도와주고
아픈 날, 죽 끓여주고 생일 때 미역국 끓여준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간섭이었고 저는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 가정부 취급하면서 요양원 보내려고? 그럼 내가 먼저 이 집을 떠나주지. 가족여행 간 사이, 전 재산 정리, 통쾌한 역전극. 아들 내외가 웃으며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서고 있다. 순이 어머니는 그 뒷모습을 미소 없이 응시. 바로 그 다음 주였습니다. 아들 준서가 밝은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엄마, 우리 이번에 제주도 가족여행 가려고 해요.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가족여행. 그 두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닌 건가요? 그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 내외가 공항으로 출발한 후 집안을 둘러보는 순이 어머니. 냉장고에는 아이들 음식만 가득. 구석에 초라한 자신의 방. 아들 가족이 떠난 그날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거트나 음료수뿐. 제 방은 가장 작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이 집이 제 돈으로 산 집인데 왜 제가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을까요? 손은 떨리지만 눈빛은 결의에 차 있다.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32평 아파트요.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네,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적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후련하더군요. 다행히 부동산 아저씨에게 내놓은 지 셋째 날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신혼부부였죠. 그들은 제 집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는 계약금을 받고 일주일 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저는 혼자 조용히 울진의 작은 집을 알아봤습니다. 바다소리가 들리는 아무도 눈치 보지 않는 진짜 제 집이 될 곳이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신나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거실에 쌓여있는 이사박스들이 늘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넷째 날 아침 아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신나 있었지만 거실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여행 간 사이에 집을 팔았다고요. 순이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그들을 직시한다. 그래, 집 팔았어. 너희야 알아서 하거라.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말이야. 너희도 독립적인 생활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진짜 독립할 수 있게 된 거야. 어머니,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 그럼 요양원 보내려고 한 건 뭐야? 나한테 청소 매일 하라고, 빨래 따로 하라고, 저녁 6시 정각에 차리라고 한 것도 잊었어? 그리고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가사도우미에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너희는 그냥 들어와서 살기만 했지. 관리비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어? 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없을까요? 이미 늦었어. 난 내일 아침에 이사 가. 너희들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짐 다 빼야 해.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어. 아, 그리고 너희 가족 수경이 친정 있잖아. 나도 74살에 새로 시작하는데 너희 젊은 것들이 못할 게 뭐 있어. 그 순간 그 오랜 기간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속이 뻥 뚫렸죠. 가장 가슴 아픈 말을 들었던 며느리 수경이는 마지막으로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기적이세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이제 이기적으로 살아볼 거야.
74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74세의 박순이 바다에서의 재탄생. 울진 바닷가의 작은 집. 창문을 활짝 열자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사 당일 평생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아침을 맞았습니다. 2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은 남아 있었지만 오늘은 아무도 챙겨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천천히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시간도 저에게 이렇게 소중할 줄은 몰랐습니다. 단출한 이사 짐과 놀라는 직원. 할머니, 짐이 참 적으시네요. 보통 이 정도 평수에서 30년 사신 분들은 작은 트럭 한 대로도 모자라는데. 그동안 저를 위해서는 별로 산 게 없어서요. 다 가족들 위해서만 살았거든요. 아, 정말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살았구나. 인생은 짧습니다. 74년을 살고 나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울진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20년 만에 맡아보는 시원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새 집은 작지만 아늑했고 무엇보다 제가 주인인 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리와 함께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푸른 바다를 보니 마음도 시원해졌습니다. 나도 이제 새로운 파도처럼 살아보자. 즐거운 달걀 프라이, 김치볶음밥, 미역국. 혼자 먹는 밥인데도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은 이건 맵다, 이건 짜다, 이건 싫다는 소리만 들으며 다른 사람 입맛 맞춰 요리했는데 이제는 제 입맛에 맞춰서 하니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닌 그냥 박순이었습니다. 몇 달 후 초라해진 모습으로 찾아온 아들. 된장찌개를 먹으며 눈물을 글썽인다. 울진에 온 지 3개월쯤 됐을 때 준서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살도 빠지고 얼굴도 어둡더군요. 장모님 댁에 얹혀 살고 있는데 눈치가 보이고 힘들다고 털어놨습니다. 엄마, 저희 요즘 너무 힘들어요. 장모님이 맨날 짜증을 내시고 저 이제야 엄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없어. 그럼 저희가 여기로 이사와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준서야, 너 아직도 몰라?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더 이상 누구 뒷바라지 안 해. 대신에 가끔 놀러와. 그리고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너희끼리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저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정이 있다고 해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거였으니까요. 이웃과의 수다, 아리와의 산책,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 지금은 울진에 온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리와 바닷가 산책을 하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이웃 할머니들과 수다 떨고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냅니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이제부터는 박순이로 살자.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고생 많았어, 순이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